안녕하세요. 상식이도 이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어제 4일 오전 실시간 검색어에 동부전선이 나와 많이들 놀라시지 않았나요?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평상시 우리 군은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가 북한군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면 둘로 격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과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데 바로 어제 진돗개를 격상시켜 해당 부대에는 하나와 인근 부대에는 둘이 발령됐죠. 군 당국은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북측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실을 감시 장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 분계선 사이 중간 철조망이 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중간 철책으로 이동한 것을 식별했다고 밝히며 문제의 지역을 수색한 결과 남쪽 윤영 철조망 상당부 일부가 눌려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진돗개를 격상한 뒤 헬기를 투입하고 조명탄을 쏘는 등 대대적인 수색 정찰 작전을 펼쳤는데요. 해당 인원이 기순자인지 간첩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주변을 수색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군은 차단 작전을 펼쳐 해당 인원을 상황 발생 10여 시간 만에 신병 확보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성 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내에서 붙잡혔으며 군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며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사건의 전말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우리 군의 발표대로 해당 인원이 귀순자가 맞다면 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건데요. 사실 이분 귀순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숫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3분기 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남성 23명, 여자 25명 등 총 48명입니다. 이는 2분기에 입국한 탈북자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사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35명에 달했던 탈북자 숫자가 2분기에 12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탈북자 숫자 자체가 줄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탈북자들의 이동 루트가 차단된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하지만 3분기 들어서 북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북한을 탈출하는 인원들이 다시 반등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이 외부의 지원 없이 자력 갱생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북한은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북한 수뇌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 2년 만에 김정은과 북한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해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등원을 참배하고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한 것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식량 외에 대량의 비료까지 북한에 제공하는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올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무려 50만에서 60만 톤에 달하고 비료는 55만 톤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중국이 올해 6월에서 8월 북한에 보낸 식량만 옥수수 등 곡물 60만 톤인데 태풍 피해를 겪은 북한이 지난달 식량을 더 요청해 20만 톤 정도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중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북한 고위 관료는 북한 당국이 비료 1톤을 식량 10톤으로 환산해 정책을 세운다며 이번 비료 지원은 식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식량 생산량을 웃도는 550만 톤에 필적하는 것이므로 대북 지원 규모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중국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금 북한은 스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서도 능력이 부족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상상 이상의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노동당 회의 문건에는 코로나가 유입되면 북한 주민이 30만 명이 죽을지 50만 명이 죽을지 모른다며 북한 스스로 대응 수단이 없다고 적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봉쇄 이후 지뢰까지 매설했고 방역 관리를 못한 간부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비상방역법까지 만들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단키트와 손소독제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는데 북한이 마치 K방역이 울고 갈 NK방역을 했다며 자신들의 힘으로 방역을 잘했다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1만 명을 넘겼지만 확진 사례는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죠. WH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 감염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최근 코로나 문제로 경제난이 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북한 민심 동향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북한이 대외적으론 코로나 제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전 세계의 민폐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화벌이가 막히자 북한은 무기 밀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박격포와 악명 높은 국제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테러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국제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소말리아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알샤바브 테러 현장에서 북한제 박격포가 불발탄 상태로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격포는 60mm HE-63형 박격포로 지난 2월 17일 알샤바브 소행으로 지목된 소말리아 수도 모가시두화된 아디 공항 테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수년째 테러를 벌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소말리아와의 무기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죠. 이미 과거부터 북한은 소말리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일대에 각종 무기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지난 2016년 소말리아로 향하는 이란 선박에 북한식 73식 기관총 6정이 있는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테러 조직에 유입되는 자금과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소말리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2006년 핵실험을 계기로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품목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이란과 핵무기, 미사일 등의 군사 협력뿐 아니라 달러와 금 밀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도 합작으로 벌이며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들이 북한 김씨 일가만 배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매년 평균 6에서 7kg씩 몸무게가 늘어 지금은 140kg으로 고도 비만인데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으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군사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도미사일이 최대 규모이며 현재 SLBM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2척까지 건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전자전, 화학전 부대도 외부에 공개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했죠.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한다고 해도 절대 두려움에 떨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올 3월 미국 글로벌 파이어 타워가 내놓은 2020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39개 국가 중 6위, 북한은 25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증가시키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까지 노리고 있죠. 게다가 우리는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자주국방 확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북 관계 개선 노력 못지않게 북한의 핵전력 증강에 맞서 우리 안보 태세를 재점검해 북한이 허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한 북한이 전 세계에 더 이상 민폐짓을 하지 못하게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얼른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SBS에서 방영된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지적 버라이어티를 표방했으며 제목 그대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담긴 질문을 골라 내용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온갖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우산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초대형 우산을 만들어 한강의 다리에서 띄워보기도 했으며 종이배로 한강을 건널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실제로 종이로 배를 만들어 한강에 배를 띄웠습니다. 고무빨판으로 자동차 들어올리기, 물로켓으로 사람 날리기, 사람을 풍선으로 띄우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하나하나가 상당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호기심 천국 뺨치는 실험을 진행하는 국가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실험들은 위험천만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 정부가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 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염두에 두고 야구 관람석을 80% 넘게 채워 코로나가 얼마나 전파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인데요. 가나가와현과 일본 상장기업 DeNA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와 한신 타이거즈의 야구 경기가 열린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개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보다 많은 관람객을 입장시키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실험 첫날에는 경기장 정원에 51%가 입장했고 둘째 날에는 76%, 마지막 날에는 86%인 27,850명을 입장시켰습니다. 연구진들은 화상인식 기술을 이용해 지붕 없는 구장에서 관중들의 흐름과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을 분석했고 이를 위해 관중석에 10세대의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근처와 관중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상점 주변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군중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야구장 내 이산화탄소 분석기와 풍속계를 사용하여 환기량을 측정했고 휴대폰 위치를 통해 인근 기차역과 유흥가에서 사람들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를 통해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수단인 타의 공기방울의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요코하마 구단은 관중을 유지하기 위해 티켓 가격의 35%를 할인까지 해가며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는데요. 요코하마 구장은 도쿄올림픽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구장이기도 합니다. 오는 7일과 8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야쿠르트 스왈로즈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기는 밀폐된 공간인 도쿄돔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정신나간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실험을 하려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일본의 장단에 박자를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해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대기 증발과 해양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방법론에 기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핵연료 처리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따위 보고서를 내놓다 보니까 힘을 얻은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사능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결사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국제원자력기구에 평가 요청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투입해 후쿠시마현 연안에서 일본 연구진이 해수, 해저 퇴적층, 어류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을 관찰 기록합니다. 이들은 표본 수집, 확인, 추적,
사전 처리 등이 결함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수집된 샘플을 직접 분석해 일본 연구진의 측정 결과를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전에 보고서 내놓은 것만 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일처리가 영 시원치 않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절대 안 된다며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션 버니 그린피스 독일 지부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오염수에 포함된 각종 방사능 물질은 수천 년간 바다에 남아 인간과 해양 생물에 유전적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안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린피스 또한 이 오염수가 해양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정신나간 행보의 배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신압으로 정치활동에 복귀하며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먼저 외국 정상과의 파이프라인을 살려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측근 의원들이 만든 보수계 그룹을 거점으로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정치적 기반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에 있는 선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묘소를 참배한 뒤 평생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개헌 추진 의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논의야말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식견을 보여줄 기회이문이다. 개헌 논의의 기운을 한층 높이기 위해 나도 노력하겠으문이다. 나 아베 신조는 건강을 회복했으문이다. 앞으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스가 총리를 지원해 지역 진흥에 전력을 다하겠으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계급장 떼더니 눈치 보일 게 없다는 듯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마냥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퇴임 후 한 달 새 2번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지난달에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우익 의원 그룹인 창생일본이 주최한 위로회에 출석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에 의한 국토 침식 저지와 회복을 내세우는 구구 성향의 자민당 우익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아베 전 총리는 이 단체에 특별 고문 요청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내년쯤 호소다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돼 자민당 최다 파벌을 근거로 세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야당이 아베 정권에선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스가 정권이 됐으니 그런 주장은 더 통하지 않는다. 개헌 논의 기운을 한층 높이기 위해 나도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방류와 야구장 실험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스가 요시히데를 바지 총리로 내세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진짜 실세가 아베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 고문을 맡았습니다. 모리 요시히로 대회 조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가 조직위 명예 최고 고문에 취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시로 위원장은 아베 전 총리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부터 큰 역할을 했다. 총리 퇴임 후에도 대회 성공을 위해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사능 바다 방류,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올림픽 강행,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개헌, 아베에서 스가로 이름만 바뀌었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들을 고스란히 추진 중인 현 정권이 아베 꼭두각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은 주요 언론사들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60%에서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베 신조와 다를 바 없는 정책들을 답습하다 보니까 뒤늦게 깨달은 일본인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